혹시 전 세계적으로 부자도 있고 부자 아닌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고 셀럽도 있고 예전에도 있고 요즘도 있고 어린 분들부터 나이 많은 분들까지 흔하게 많이 입는 이런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스포츠 브랜드가 아니면 오늘 주제인 이 브랜드 정도인 것 같아요. 니트, 셔츠, 면바지 같은 캐주얼부터 해서 정장, 수츠도 있고요. 드레스도 있고요. 액세서리도 있고 향수도 있고 인테리어 소품들까지. 이건 뭐 단순히 패션 브랜드라기보다는 어떤 하이프 스타일을 막내하는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특히 폴로티, 카라티라고 하는 시체가 유명하죠. 가슴에 말그림이 딱 박혀있는 곰돌이 캐릭터 있다는 수가 없고요. 그리고 웬만큼 유명한 명품이나 좀 있어 보이는 브랜드 하면 유럽에서 온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주제인 이 브랜드는 미국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퍼진 미국을 대표하는 승자하는 브랜드. 미국 대통령 취임식 정장부터 시작해서요.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미국 대표팀의 유니폼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과거부터 핫했다가 명품 아니면 패스트 패션만 살아남는 분위기에서 뭔가 좀 애매해졌다가 다시 처음 유명했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스트릿 패션으로까지 통하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아메리칸 드림을 판다는 브랜드. 디자이너이자 경영자이자 모티베이터이자 수집가이기도 한 살아있는 전설이 만든 브랜드. 컬러로 유명한 라이프로렌. 근데 헷갈릴 수도 있죠. 홀로 아니야? 라이프로렌? 뭐야? 창업자 라이프로렌이 처음 만든 브랜드가 폴로죠. 그래서 홀로 라이프로렌. 라이프로렌 안에 폴로 말고도 브랜드가 많아요. 결국 라인은 퍼플라벨부터 시작해서 그분성왕도 하는 RLX, 폴로 데님, 로렌, 라이프로렌, 베이비 등등해서요. 근데 한국인이 직구로 가장 많이 사는 브랜드이기도 한데 이 브랜드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누나 이게 헷갈린다 이런 분들도 있죠. 뭐야? 그냥 다 폴로 아니었어. 로렌은 뭐야? 또 라이프로렌은 뭐야? 실제로 유사품도 많고 짝퉁도 많으니까요. 폴로 라켓을 들고 있는데 지울기가 다르고 그냥 폴로인 줄 알았는데 미국 폴로 이건 아무튼 이 브랜드 스토리를 풀려면 이 모든 브랜드의 정점에 있는 한 사람 창업자 라이프로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여든이 넘었는데 아직도 왕성한 활동하고 있는 라이프로렌은요. 1939년 미국 뉴욕 브롱스에서 유대계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고요. 아버지는 화가였는데 생계를 위해서 집에다 벽화 같은 거 그려주는 일을 했었대요. 어떻게 보면 아들이 아버지 예술가 기질을 물려받은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소년이 어렸을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는데 형편이 넉넉하진 않고 돈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러게 생기면 싼 옷들을 막 여러 벌 사는 게 아니라 비닐 책책처럼 모아가지고 좀 괜찮은 옷, 좀 비싼 옷을 사가지고 모았대요. 그리고 또 다른 미국의 유명 디자이너 캘빈 클라인이랑 같은 동네에서 자라서 서로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고 하거든요. 두 사람이 다 유명해진 다음에 캘빈 클라인이 어린 시절 회상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라이프로렌은 어렸을 때부터 옷차림이 너무나 달라. 다른 애가 대충 입고 다니는데 라이프로렌은 피색 면바지가 재킷을 차려입고 뭔가 부잣집 차림 갖고 다니는 백팩을 줘요. 현실은 평범한 집안에 안 유복한 집에서 형제들끼리 막 같은 방 쓰고 자랐는데 그 시선 이거는 부잣집 상류층의 미국 클래식한 패션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인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남성복 상점에서 알바 같은 걸 했고요 일종의. 그리고 옷 같은 거 가져다가 친구들한테 너 이거 입으면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 얘는 살 것 같아. 그러면서 팔아서 용돈을 벌기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쯤 되면 누가 나올 차례죠? 비인. 라이프로렌의 비인은요, 먼 곳에 있지 않았어요. 마중 중에 있었습니다. 그 비인은 바로 라이프의 형 제리였습니다. 원래 라이프로렌의 성은 리프시츠였거든요. 근데 형 제리가 이 리프시츠라는 성을 바꾸자고 제안한 거예요. 그냥 같이 바꾸자. 그래서 고민을 하죠, 현재도. 성을 로렌으로 할까, 런던으로 할까? 하다가 로렌으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라이프 리프시츠가 아니라 라이프 로렌이 되죠.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고 미국 상류층의 클래식한 옷차림을 좋아했고 사업을 하게 해서 미국식의 수용성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근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내 전공이 이게 전공뿐만 아니라 학교도 뭔가 좀 잘 해야 것 같아. 이런 생각이요. 보통요, 흔히 디자이너라고 하면 패션에 전공했을 것 같잖아요, 학교에서. 근데 라이프로렌은 전공이 패션이 아니었어요. 미술 전공도 아니고 시립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다가 근데 또 2년 만에 학교를 그만둡니다. 왜 그랬어요? 왜 지금도 졸업사진 찍잖아요, 졸업 앨범. 거기에 뭐 장래 희망이나 미래의 자신을 향한 친구들을 향한 메시지 이런 걸 남기기도 하잖아요. 잠깐 딴 얘기지만 배우 조지 클루니 같은 경우에는요, 고등학교 때 이미 친구들한테 난 사인사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커서 유명해지거든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던 건데 라이프로렌도 미래를 향한 자신의 야망, 꿈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주셔야 백만장자. 졸업사진 찍을 때 이미 백만장자라는 꿈,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근데 학교를 다녀보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꼭 사회에서 성공하는 법은 없거든요. 이게 학생들은 잘 몰라도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라이프로렌이 대학을 다녀보니까 이거 학업을 계속 하는 것보다 사회에 바로 뛰어드는 게 낫겠다. 사회생활을 하루라도 먼저 해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요. 학교를 그만두고 옷가게 판매 고수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 옷가게는 아니었죠. 히우스 브라더스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잔다회사, 랩파이어에서 세일즈면 뭐 이런 걸 해요. 사람들한테 물건도 팔고 영업도 하고 교환이나 선물 같은 것도 지급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취향, 소비자의 취향에 관심을 두겠다고 해요. 눈을 뜨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좋아. 그건 안 됩니다. 근데 그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뭔가 펀펀 점프를 하려면 친구를 부르면 낼게 만병만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평범한 현실을 내가 원하는 백만장자 어떤 상류층의 스타일로 그러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이러던 그 넥타이 회사에 제안을 한다. 제가 한번 디자인을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에서 야 업사원 디자인 해주죠. 근데 거절당한다고 바로 쉽게 포기했으면 드라마 같은 건 없는 거겠죠. 1967년 28살의 라이프 골렌이 또 다른 넥타이 만드는 업체로 직장을 옮겨요. 본인이 디자인에 관여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직장을 옮긴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아예 윗선을 다른 식으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디자인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저만의 라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진심을 담은 도전이 계속돼서였을까요? 경영진이 뭔가에 홀린 듯 이 라이프 골렌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라이프 골렌만의 라인을 별도로 만들어줍니다. 바로 거기서 전설이 시작됐으니 그 별도의 라인 이름이 바로 폴로였어요. 상류층이 즐기는 귀족의 스포츠 폴로에서 이름을 딴 뭔가 좀 있어 보이게. 근데 별도 라인을 만들어주긴 했는데 처음부터 뭐 회사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건 아니라서 필리핀 한 캔에 쇼룸에 있는 프락자 한 칸 이 정도를 내신 정도였어요. 근데 60년대에 나온 영화 같은 거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당시에 남자들 패션이 어때요? 그때 수트 입은 남자를 넥타이라고 하면 폭이 좁은 좀 칙칙하고 어두운 색상의 넥타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좋게 말하면 점잖지만 뭔가 엄식하고 칙칙하고 모호한 느낌? 이게 타이가 패션, 뭐 스타일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격식을 갖추는 수단 정도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라이프 골렌이 이 판을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폴로 라인에서 고급 원단으로 폭이 넓은 화려한 디자인을 화려한 색상의 넥타이를 내놓은 가격도 훨씬 비싸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다들 뭐라고 했대요. 뭐 하냐? 이게 식탁 뭐야 이거. 그래서 소매점한테도 나쁘라고 보보자. 하지만 세상을 흘러가고 있었죠. 당시에 풍요로웠던 경제 상황에 맞춰서 남자들이 자기 스타일을 갖추고 막 멋을 내고 꾸미기 시작했던. 꾸미기를 원하고 본격적으로 멋을 내기 시작한 남자들이요. 너도 나도 라이프 골렌의 화려한 스타일의 넥타이를 찾기 시작. 되게나 좋겠어. 이게 너무 잘 팔리니까 라이프 골렌이 직접 막 배송을 하려고 막 뛰어다니고요. 그렇게 해서 첫 해에 얼마를 팔았느냐? 무려 20만 달러어치를 팔았어요. 이렇게 솔모와 라이프 골렌의 이름이 유명해지니까 백화점에서 자기는 들어오라고 하죠. 자기는 브랜드 들어오라고. 하지만 라이프 골렌은 자신의 브랜드를 지켜 독립성을 유지한 거죠. 근데 그때 라이프 골렌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나중에 그 시절을 두고 이렇게 고백해요. 사실 난 넥타이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다. 소재도 몰라. 하지만 난 세일즈맨이었다. 어린 시절에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던 넥타이 스타일들이 지금 현실의 매장에 없네. 저걸 만들었죠. 그리고 그 시도가 통합니다. 근데 흔치 않는 기회가 온 거 자체를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이걸 잡는 거, 이거 모두가 실력이랑 해몽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아까 자기가 다니던 넥타이 회사를 설득해서 폴로 라인을 별도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뭘 할 차례? 이제 더 내 거가 있어야 내 회사가 있어야겠다. 독립해서 회사를 차리자. 넥타이의 성공 직후에 독립 결심한. 근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또 한 번 성을 바꾸자고 했던 형 제리가 도움을 줘요. 그리고 형이랑은 나중에 브랜드를 같이 꾸려나가게 되죠. 여기에다가 사업가였던 노먼 조셉 필튼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자기 회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기 회사를 차린 다음에 라이프 골렌은 넥타이 이외에도 셔츠, 점장 등등 남성복 라인을 독특한 소재를 사용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승승장구가 시작되죠.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게요. 평범하게 그렇게 부유하게 자라지 않았던 소년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상류층의 스타일, 이걸 자기의 브랜드에 재현한 건데, 그러니까 직접 겪어보지 않았던 소년의 꿈 같은 스타일을 현실로 만들어낸 건데, 이걸 진짜 상류층, 아이비리그 학생들이 생긴 거. 블랙데일 백화점에서는 처음으로 독립 매장을 내놨어요. 1971년부터 비버리hil즈 매장을 시작으로 점점 매장을 늘려. 그리고 같은 해에는 처음으로 여성복을 내놓는데요. 남성복에서 영감을 받은 여성용 셔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폴로 마크가 처음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듬해였던 1972년에는요. 드디어 전설의 아이템을 선보이는데요. 카라티라고 하죠. 라코스테의 테니스 셔츠로 유명했는데 이제는 아예 폴로티라고 부르는 선명한 24가지 색상의 폴로 키캐를 세상에 넣습니다. 이게 막 엄청나게 막 풀려나갔어요. 나중에는 실제 폴로 선수를 모델로 기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1974년에는요. 디카프리오가 아니라 로버트 레드포드의 위대한 개츠비에 콜라보를 해가지고 핑크 수트를 선보이는데 이걸로 인해서 폴로 라이프 골렌의 이름이 명성이 확고해지죠. 그리고 1977년에는 영화 애니올과의 콜라보, 79년에는 미국 카우보이의 느낌을 살린 팬, 이후에는 아메리칸 원주민의 느낌을 살린 컬렉션, 또 아프리카 사파리의 느낌을 살린 컬렉션을 출시하죠. 그리고 1981년에는 첫 번째 해외 매장을 영국 런던에 열었거든요. 유럽 디자이너가 미국에 매장을 여는 게 아니라 미국 디자이너가 유럽에 진출한, 이건 기존의 관습이랑은 뭔가 어긋난 하나의 금자탑을 쌓은 셈이었어요. 이 밖에도 뭐 침구나 집안 인테리어를 위한 라인, 심지어 라이프 골렌 페인트까지 만들고, 그리고 뭐 레스토랑, 플래그십 스토어를 멋지게 만들고, 직원들한테 선물 받은 봄인형에다가 폴로 옷을 입고 그걸 또 그냥 봄인형의 폴로 옷을 입힌 폴로 베어죠. 그 성도기를 전면에 세운 디자인의 성공 등등 라이프 골렌의 질투는 수칭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97년에는 뉴욕 증시 승자에까지 성공해서 라이프 골렌은 수조원의 재산을 얻게 됩니다. 라이프 골렌은 항상 그런 꿈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내 출신보다 엄격하고 나은 삶.
그 꿈을 이룬 거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라이프 로벤이라는 브랜드는 어떤 미국을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가 아니라 미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는 브랜드. 자리매 이렇게 계속 잘 나가는 것 같던 라이프 로벤이 2000년대 들어서 위기를 겪이죠. 이건 뭐 명품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싼 것도 아닌 것이 좀 깨지중에 애매해진 거죠. 아래로는요 스파 브랜드라고 하는 값이 싸고 빠르게 변화하는 패스트 패션이 치고 올라오고요. 위로는 거대 명품 그룹들만 멍집을 불리면서 명품 브랜드들을 눌리고 이 사이에 끼어서 애매해진 거죠. 이런 과정에서 브랜드 창업자 라이프 로벤이 거의 50년 만에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요. 감원하고 점포들이 거센 구조조정을 심지어 이런 저성장 시대에 바보 영광스럽던 시절에 미국의 어떤 클래식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요. 그러면서 라이프 로벤의 브랜드 가치 순위가 세계 100위권 밀려나겠죠. 근데 세상이 참 신기하죠. 브랜드 가치, 매출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 라이프 로벤이요. 이 라이프 로벤의 브랜드들이 2010년대 중반을 지나가면서 다시 진흙을 덮기 시작. 라이프 로벤 브랜드, 폴로 브랜드 등. 그리고 그것도 전혀 예상치 못한 대목에서 주목을 받습니다. 과거의 랄프 로벤 하면 플랫필을 상징하는 아이비리그를 상징하는 어떤 좀 있어 보이는 클래식한 스타일 뭐 이런 걸 상징했는데요. 어떤 점잖은 느낌의 복장이다 이런 브랜드가 갑자기 스트릿 패션에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재라고 하죠. 빈티지 가격도 막 감정 오르고 왜 한국에서도 요새 90년대 스타일이 다시 유행하잖아요. 뉴크로라고 하고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갑자기 랄프 로벤 브랜드가요.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중 하나다. 이런 얘기도 자주 들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랄프 로벤의 재산도 9조 원 달러이죠. 그렇습니다. 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라이프 로벤 브랜드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미국을 대표하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최근에 다시 보랬듯이 이 브랜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브랜드의 위상, 가치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다면요. 그건 아마도 뛰어난 디자이너이자 세일즈맨인 창업자 라이프 로벤의 힘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라이프 로벤의 말로 이번 편 마치겠습니다. 나는 옷을 디자인하지 않는다. 나는 꿈을 디자이너. 패션은 아주 빨리 소멸한다. 하지만 스타일은 영원하다.